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MLB 감독의 연봉이 NBA 감독보다 한 반 정도,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몇 가지 더 다른 이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NFL, 내셔널 풋볼 리그,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감독까지 곁들여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왜 MLB의 감독들이 연봉이 다른 스포츠 리그보다 적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들의 연봉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MLB, NBA, NFL 감독들의 연봉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먼저 MLB 감독을 볼까요? MLB 감독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 시카고 컵스의 감독이죠. 이 감독은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좀 성공적인 감독 생활을 하면서 시카고 컵스에서 스카우트해 간 감독입니다. 800만 달러입니다. 연봉이. 근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2등 감독보다 엄격한 차이로 월등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좀 MLB 내에서도 물론 1등이지만 연봉 순위가 아주 특출나게 1등이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NBA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고 1750만 달러. 그래서 NBA 감독이 2배 이상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NFL은 감독은 처음으로 소개해 보니까는 좀 자세히 볼까요?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감독은 캔사스시티 치프스, 최근에 아주 월등한 기량을 우승을 많이 하는, 작년에도 슈퍼볼을 우승했고, 앤디 리드 감독입니다.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는 MLB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에 비교하면 한 2.5배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연봉을 받는 감독은 덴버 브론코스의 신 페이턴 감독입니다. 이 감독도 2006년에 감독상 코치 오브 더 이어 받았고 뉴올리언 세인츠의 감독을 하면서 슈퍼볼도 우승했고 아주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고요. 1,80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MLB의 감독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마이크 톰린 감독입니다. 이 피츠버그에서 18시즌을 헤드코치로 보냈는데 한 번도 루징 시즌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함의 대명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NFL 역사상에 동일한 기록을 갖고 있는 감독은 단 2명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전설적인 감독이죠. 톰 랜드리 감독이고, 두 번째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스, 아주 전성기, 쿼터백 톰 브래디와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빌 벨리식 감독,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이크 톰린도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한 명만 더 볼까요? 공동 3등이죠. 연봉 순위가 1,600만 달러로 짐 하바우 감독입니다. LA 차저스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헤드 코치였는데 전국 챔피언으로 자기 대학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올해 프로로 돌아와서 LA 차저스의 첫 시즌을 맡고 있는데요. 1,60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 왼쪽으로 가서 MLB의 4등 연봉을 받고 있는 브루스 보치 감독,
텍사스 레인저스의 감독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연봉은 450만 달러입니다. 그런 46이니까 4배가 조금 못 미친 3.5배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김에 그냥 10등만 한 번 더 볼까요? 10등은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이 워싱턴 내셔널스의 감독인데 350만 달러를 받고 있고, NBA에서는 감독 아주 신입생이죠. JJ 레디 감독 경력이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첫 시즌을 지금 LA 레이커스에서 맡고 있는데 800만 달러. 그다음 NFL은 마이크 맥도날드 시애틀 시학스의 감독 900만 달러. 이렇게 연봉의 격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겠고, NFL 감독이 가장 많죠. NBA 감독이 그 사이에 있고, 그러나 그 격차를 봤을 때는 NBA와 NFL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차이는 나지만 MLB가 현격하게 적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MLB 감독은 이렇게 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적은 연봉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세이버매트릭스가 야구에서는 굉장히 발전되는데 상대적으로 농구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이버매트릭스가 굉장히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된 그 야구에서는, 즉 MLB에서는 이 프론트의 역할이 이런 그 감독의 역할보다 굉장히 강해졌다. 또 감독의 역할을 상당 부분 세이버매트릭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의 여지가, 어떤 역할의 여지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MLB에서는 감독의 연봉이 적고, 왜냐하면 대단한 감독이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감독이나 별 차가 없다라는 어떤 인식에 의한 것이겠죠. 반면에 농구는 감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이버매트릭스가 아직 거기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종목의 특성상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일반인들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야구는 먼저 감독을 매니저라고 부르죠. 농구는 코치라고 부르고, 미식축구도 코치, 헤드 코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좀 필드 매니저예요, 야구는. 그러니까는 단장을 우리가 제너럴 매니저, 감독을 필드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매니저랑 코치랑 좀 다르죠. 코치는 좀 지도자적인 이런 게 강한다면은 매니저는 그냥 관리인 뭐 이런 거니까 약간 좀 더 거리감이 있는 그런 뉘앙스에서도 좀 팀 퍼포먼스에 미치는 감독의 역할, 그러니까 야구 감독의 역할과 농구 감독 혹은 미식축구 감독의 역할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어감을 우리가 좀 갖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경기 측면에서 농구나 미식축구 같은 거는 아주 빈번한 작전이 하달됩니다. 특히 뭐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 기회에 러닝 게임을 할 건지 아니면 패싱 게임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코칭 스태프로부터 다 작전이 하달되고, 그거를 쿼터백이 전달받아서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그 작전에 의해서 이제 경기를 펼치는. 그러니까 코치의 영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중에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빈번한 작전 타임, 빈번한 선수 교체, 어떤 선수들의 조합으로 지금 갈 것인가, 이런 거 전부 감독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야구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경기 중에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투수 교체, 타자 교체, 혹은 뭐 번트를 댈 것이냐, 도루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빈번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봤을 때도 경기 내에서도 빈번하게 감독의 어떠한 주문이 들어가는 것이 농구나 미식축구가 야구보다 덜하다. 그러니까
그 감독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 오늘 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한번 팀 연봉을 세 개 리그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표에 제가 3개 리그의 팀 연봉, 총 연봉이죠.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MLB, NBA, NFL 분데 먼저 MLB를 볼까요? 연봉이 2024 시즌에 가장 높았던 팀은 뉴욕 매치입니다. 3억 1,800만 달러. 두 번째 높았던 것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3억 900만 달러. 그렇게 해서 5등인 팀이 LA 다저스입니다. 2억 4,100만 달러. 그래서 제가 탑5, 메이저리그엔 30개 팀이 있는데 탑5 팀과 그 다음에 버텀 5 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연봉이 작은 팀은 오클랜드 에이스로 6,300만 달러. 그 다음에 뒤에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9,900만 달러. 그래서 그 버텀 5에 속한 팀 보시면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그 다음에 템파베이, 오클랜드, 피츠버그 전부 대표적인 스몰 마켓 구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1등과 꼴찌와의 격차가 얼마예요? 거의 5배 차이죠. 연봉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NBA와 NFL은 상당히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자, 이번 2024 시즌에 팀 연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데가 피닉스 선스입니다. 2억 2,600만 달러. 두 번째가 미네소타 팀버울프스 2억 700만 달러. 그리고 5등이 뉴욕 닉스 1억 9,100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하위 5개 팀, NBA도 총 30개 팀이 있으니까 26위부터 30위까지를 이렇게 보면 최하위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1억 2,900만 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가 워싱턴 위저드 1억 6,1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팀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올랜도 매직, 유타 재즈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탑5와 그 다음에 바텀5, 즉 5위, 밑에서부터 5위, 상위에서 5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MLB는 LA 다저스가 2억 4천만 달러였는데 그 다음에 하위에서 다섯 번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1억 달러가 안 되죠. 9,900만 달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2.5배 거의 그렇게 된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NBA는 뉴욕 닉스 1억 9천만 달러, 워싱턴 위저드 1억 6천만 달러. 별 차이가 아닙니다. 즉 26등이나 연봉순위, 팀 연봉순위 5등이나 크게 차이 안 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NFL도 NBA와 비슷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팀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2억 4,600만 달러, 그 다음에 애틀랜타 펠컨스 2억 4,600만 달러. 거의 비슷하죠.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5등이 캔서스시티 칩스 2억 2,900만 달러. 반면에 하위 5개 팀, NFL 경우에는 32개 팀이 있기 때문에 28위, 29위, 30위, 31위, 32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2위는 템파베이 버캐니어스 1억 7,500만 달러. 그 다음에 28위, 즉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가 버팔로 빌스 1억 8,400만 달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격차가 상당히 별로 없다. 즉 상위 5,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비교하면 KC 칩스가 2억 2,900만 달러, 버팔로 빌스가 1억 8,400만 달러.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B와 NBA와 NFL의 팀 연봉 순위를 비교해 보면은 NBA와 NFL은
얼추 팀 간의 격차가 별로 없다. 근데 MLB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팀 연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매치되지는 않지만은 팀의 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팀의 전력이 강하면은 팀 연봉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소간의 어떤 사정에 따라 격차가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NBA와 NFL의 경우에는 팀 연봉의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력의 격차도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FL의 경우에는 그 격차 진짜 훨씬 더 NBA보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MLB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나타난다. 즉 시즌 초부터 전력의 격차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NFL과 NBA는 전력이 대충 엇비슷하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팀 승리에 미친 영향이 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떠한 전략을 하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등등이 감독의 역할이 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작전을 피느냐 이런 것들이 이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반면에 MLB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브리그에 팀을 구성하는, 즉 제너럴 매니저가 로스터를 구성해 놓으면은 거의 우승팀 몇 후보,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진출할 못할 팀 후보 거의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예를 들어서 하위 팀의 전력을 가진 팀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개선할 수 있는, 팀 승리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즉 시즌 초에 이미 MLB의 경우에는 시즌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NBA나 NFL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도 전력에 그게 있겠지만은 시즌 초의 예상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전력이 격차가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 시즌에 NBA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땠냐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 못하거나 아주 간당간당하게 진출하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지금 아직 시즌의 초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뭐 NBA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즉 팀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맞고 예상과는 다른, 다시 말해서 전력차가 있지만은 팀 간에 그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시즌의 어떠한 팀에서의 케미스트리 혹은 작전, 감독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전력 상승을, 즉 성적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즉 감독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이죠. 수치로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아까 봤던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MLB의 경우에는 5개 팀의 평균 팀 연봉 뭐 이렇게 하면 2억 7천만 달러. 그 다음에 NBA는 2억 달러. 그 다음에 NFL은 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는 MLB가 5개 팀 연봉으로 비교했을 때는 제일 그 상위권의 팀 연봉으로 했을 때는 팀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NFL, 그 다음에 NBA. 반면에 바텀 5로 보면은 바텀 5 5개 팀의 평균 연봉을 보면은 MLB는 4,700만 달러,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NBA는 1억 5천만 달러, NFL은 1억 8천만 달러.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MLB의 아까 탑 5와는 정반대로 바텀 5는 MLB 팀들의 연봉이 가장 아주 현격하게 작고, 그 다음에 NBA, 그 다음에 NFL 순입니다. 그래서 탑 5개 팀과
버텀 5개 팀의 평균 연봉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MLB는 3.2배, 그러니까는 상위권 팀이 3.3배하고 20%, NBA나 NFL은 1.4, 1.3, 거의 비슷하다. 야구에서는 그냥 프론트에서 다 차려준 밥상에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하냐 아니냐. 즉 감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팀 성적에 미친 역할이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전력 격차가 크다. 반면에 NBA나 NFL에서는 감독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는 감독의 연봉도 많이 주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오려는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정리를 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감독의 연봉이 왜 MLB에서 적은가를 원인을 좀 더 몇 가지를 더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